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코인들 갑자기 하락이 좀 되고 있는데, 안 좋은 쪽에 좀 하락이냐? 아니면 지금 비상 상황이냐? 상승 코인이 없어진다. 자, 이건 또 무슨 얘기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현재 이제 비트하고 이더를 보게 되면, 이더리움은 거의 대략 4% 하락이 되고 있고, 비트코인은 2.5% 정도 눌려주고 있는데, 오늘도 똑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의 흐름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한 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조금 무게감 있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. 자, 우리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위치에서 이제 대장들을 따라서 올라가주는 애들은 많이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이 밀리는 걸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, 지금 이거 하락도 줄어들고 있는 하락이에요. 원래 9% 10%까지 좀 갔었는데, 자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단기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, 조정이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진다고 해봐야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.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건데, 첫 번째는 뭐냐면, 단기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익절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또는 이걸 통해서 현금화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1번으로 좀 가면 될 것 같고, 2번은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한다면 보유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, 3번은 코인들을 살 수 없다, 그냥 무조건 현금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, 1, 2,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기가 1번이다, 2번이다, 3번이냐라고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상승 코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, 단기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크게 가겠냐라는 뜻이에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좀 있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제 밀리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언제쯤 반등을 좀 시도해 줄까? 자, 이것도 우리가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, 이제 9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9시 시작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더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지금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.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 내내도 하락을 뭐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지만, 조정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상태가 좋진 않겠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, 반면에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도 마찬가지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전장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밀려주는, 어, 많으면 오후까지 좀 밀려주는 상황이 될 거고, 오후에서 저녁이 되면은 반전의 위치가 있기는 하지만, 이번 주 한 주로 놓고 보니까 거의 비트코인을 좀 잡아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장에 의해서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좀 가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다. 그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급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시야에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, 이게. 자,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요. 자, 거래가 늘어났다 급격히 줄고 있는데, 이건 전반적인 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가 아니고, 수급이 어떻게 정지가 잠깐 됐다. 일시정지. 잠깐. 왜? 그동안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, 뭐 잘 올라오는 이클이나 아니면 뭐 수이나 솔라나 그 기타 등등의 애들이 그동안 잘 올라와 줬습니다.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의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, 현재도 마찬가지예요. 현재 관심.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이더리움입니다. 이더리움.
이게 아직까지는 중요해요. 중간에 이더리움, 그러니까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흐름으로 가다가 상황이 바뀔지언정 현재는 관심 자체를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이더리움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보면서 시장 방향을 구성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지가 않으면은 볼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코인들을 좀 대응할 때 여러 차례 좀 위험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가는 사실 오늘 종가 있죠. 이 종가는 저번 주 한 주에 대한 종가인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지금 이제 한 5분 있으면은 3분 정도 있으면 세팅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끝나더라도 잘 끝난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도 시장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. 자,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. 뭐냐면 비트코인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들 다 빠진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. 이더리움이 빠지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눌린다라고 봐야 되고,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시점에서 왜 비트하고 같이 눌리냐? 이게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데,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이 다 끝났습니다. 얘는 상승 끝났어요. 그래서 조정이 이미 시작이 됐고, 이더리움은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이거 어차피 비트코인은 조정이 진작에 들어갔던 거고요. 이더리움은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첫 스타트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지금 사이에서 나오는 게 뭐죠? 네, 또 좋지 않은 악재들, 이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안 좋은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. 얘가 어차피 눌릴 자리예요. 비트코인도 어차피 빠질 자리였습니다. 빠질 요런 공간에서 뉴스가 그냥 나와주는 것 뿐이에요. 얘는 그냥 옵션이에요, 옵션.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시장 자체가. 그래서 굳이 시장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센테이지나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미 여기 자기가 좀 지켜주려고 했었던 이 공간이 이 공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망가졌다라는 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, 두 번째 지지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재는 예상이 되는 게 한 5,700 정도 지지 구간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, 이 5,700 망가지면 더 밀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당분간에 비트코인이 5,700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. 왜냐하면 따라 올라올지언정 주도는 비트코인이 될 수 없다. 당분간은 될 수 없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이더리움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게 좀 의견인 거고, 그래서 지금 좀 방향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앞전 박스권이 돌파됐을 때에 어, 들어와줬던 대량 거래량이 있습니다. 자, 이 수급은 어느 정도의 수급이냐면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거쳐왔던 거래 중에서 최근에 가장 대량의 거래로 좀 보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23년도부터 좀 볼까요?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. 자, 23년도 초에 이만했는데 이때 거래 많이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 11월에 또 거래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들어왔던 거래 있죠. 자,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가 들어와 준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,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빠지고 다시 사도 되고, 아니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, 아니면 난 다 팔고 좀 현금 보유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가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했었는데, 이런 시장에 좀 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접근이 될 수는 있는데, 그냥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비트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, 그럼 이더리움이 좋다고 한다면, 이더리움 흐름에 축을 세워주고, 얘한테 축을 세워주고, 그 다음에 알트를 동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비트코인은요, 수급을 빼앗겼어요, 이더리움한테.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되면서 이더리움한테도 그닥 큰 수급이 없었다고 한다면, 비트코인을 더 우세로 좀 봐야 되겠죠. 근데 지금 어떻게, 굳이 비트코인을 막 보거나 비트코인 빠지면 다 빠지겠다 이런 쪽으로 안 보시고 이더리움 쪽으로 신중하게
준비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지금의 축은 이더리움에 대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지금 밀리고 있는 코인들, 이제 또 아침이 되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, 어제까지만 해도, 아침까지만 해도 밀렸던 코인들을 굳이 부정적으로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대략 보면은, 어제, 오늘 아침까지 이더리움 4.3% 빠졌음에도 불구하고,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. 뭔가 팔았던 물량이 나왔냐. 자,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. 그죠? 분봉상을 놓고 보더라도, 일봉도 마찬가지. 그래서 지금은 단기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분석입니다. 조금 더 보유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은 아닙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질 텐데, 그거의 반면에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대한 어, 흐름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